안녕하세요. 앱 인벤터로 배워보는 창의적 생활 코딩 강의를 맡은 전희경입니다. 우리가 함께 남북 번역기라는 앱을 구상해서 개발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북 번역기 앱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입니다. 남북 번역기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구현해 보면서 앱 인벤터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고 큰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면서 실제 앱 개발을 경험해 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고 이어서 앱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코리아 트랜슬레이트라는 이름으로 새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추가해서 3개의 스크린 화면을 만들었는데요. 앱의 메인 화면 이름은 스크린 1이고 번역 화면은 트랜슬레이트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사전 화면은 딕 스크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앱을 실행했을 때 보이는 메인 화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컴포넌트를 구성해 봤는데요. 번역 버튼을 눌렀을 때 트랜슬레이트 스크린으로 화면이 이동하고 사전 버튼을 누르면 딕 스크린으로 화면 이동하도록 코딩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랜슬레이트 스크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트랜슬레이트 스크린의 컴포넌트 구성 화면이고요. 트랜슬레이트 스크린이 초기화되었을 때 남한말과 북한말을 비교해 놓은 자료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남한말 텍스트 박스에 문장을 입력하고 번역 버튼을 누르면 문장에서 북한말로 대체 가능한 단어는 북한말로 바꾸어서 번역된 문장이 북한말 텍스트 박스에 출력되도록 코딩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위쪽에 있는 사전 탭을 클릭했을 때 딕 스크린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코딩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진행한 내용인데요. 앱을 실행시켜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용어 사전도 어떻게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용어 사전도 어떻게 실행되도록 할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번역기 앱의 메인 화면입니다. 번역 버튼과 사전 버튼이 보이는데요. 번역 버튼을 선택해서 번역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남한말 텍스트 박스 부분에 문장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먹은 아이스크림 맛있네 라고 텍스트 박스에 입력하고 번역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소학교로 번역이 됐고 아이스크림은 얼음 보숭이로 대체되어서 소학교에서 먹은 얼음 보숭이 맛있네 라고 번역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버튼을 클릭하면 사전 탭을 클릭하면 사전 탭을 클릭하면 빅 스크린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전 화면을 코딩해 볼 결과를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사전에서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선택했을 때 가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리스트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가락지빵이라는 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목록뷰에서 가락지빵을 선택했을 때 가락지빵이라는 용어와 밑에 도넛이라는 용어의 뜻이 출력이 됩니다. 다시 텍스트 박스에 가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세로 리스트가 초기화돼서 보여지고 이번에 가게사라는 용어를 선택했을 때는 닭을 가두어 기르는 우리라는 뜻이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 만들어 볼 용어 사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컴포넌트를 설계할 텐데요. 용어 사전은 우리가 딕 스크린이라는 이름으로 스크린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딕 스크린의 컴포넌트 속성을 여기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정해 주도록 할 텐데요. 컴포넌트 속성에서 수평 정렬, 배경색, 스크린 닫기 애니메이션, 스크린 열기 애니메이션, 그리고 제목과 같은 속성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번역 탭과 사전 탭을 배치해 줄 텐데요. 수평 배치 컴포넌트의 높이와 너비를 설정해 주고 다음으로 번역 탭 컴포넌트의 글꼴 크기, 높이, 너비, 모양, 텍스트 속성을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사전 탭도 글꼴 굵게, 글꼴 크기, 높이, 너비, 모양, 텍스트 색상과 같은
속성을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평 매치 레이아웃을 배치하고 수평 매치 컴포넌트에 레이블 컴포넌트를 배치해서 컴포넌트 이름을 타이틀이라고 수정해 줍니다. 수평 배치 컴포넌트는 수평 정렬, 수직 정렬, 그리고 높이와 너비 속성을 설정해 주고 타이틀 컴포넌트는 글꼴 굵게, 글꼴 크기, 텍스트 속성을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평 매치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컴포넌트들을 배치해 볼 텐데요. 먼저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수평 정렬, 수직 정렬, 그리고 높이, 너비, 글꼴 크기는 21, 너비는 200픽셀, 그리고 힌트는 단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어서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옆에 약간의 공백을 만들 수 있도록 레이블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는데요. 텍스트 속성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공백으로 비워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는데요. 이 버튼 컴포넌트의 텍스트에는 검색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도록 해야 하는데요. 목록 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보여주도록 하고 수직 배치 레이아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단어와 뜻을 보여줄 부분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는데요. 파일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북한 용어 사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용어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번역 화면에서 남북한 언어 비교 자료를 준비한 것처럼 북한 정보 포털에서 파일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이용해서 북한 정보 포털의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북한 용어 사전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엑셀 파일과 CSV 파일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SV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CSV 파일을 다운받고 파일을 열어서 맨 첫 줄만 삭제한 후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 있는 링크 주소에서 가공되어 있는 파일을 받아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준비된 파일은 파일 이름을 northdictionary.csv로 해서 미디어에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앱 인벤트
이제 앱 인벤터로 이동해서 함께 컴포넌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사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딕스크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딕스크린의 제목이 딕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을 사전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딕스크린 컴포넌트의 속성의 제목 부분을 딕스크린 대신 사전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목이 사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의 다른 속성들도 조금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변경해 주고 스크린 배경색은 회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닫기 애니메이션은 줌을 선택하고 스크린 열기 애니메이션은 페이드에서 스크린 열기 애니메이션은 페이드에서 새로운 엑스트라 속성을 사용하십시오. 이제 화면 상단에 탭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의 레이아웃에 가서 수평 배치를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배치 컴포넌트의 이름을 탭 수평 배치, 탭 수평 배치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속성에서 높이는 75픽셀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평 배치 컴포넌트 안에 버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1과 버튼 2를 추가해 줄 텐데요. 버튼 1 컴포넌트의 이름은 번역 탭입니다. 그리고 번역 탭의 속성을 변경하겠습니다. 글꼴 크기는 20으로 지정하고 높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선택해주고 버튼의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에는 번역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버튼 2 컴포넌트의 이름을 사전 탭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속성 부분에서 글꼴을 굵게 체크해주고 글꼴 크기는 마찬가지로 20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와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입니다. 버튼의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선택해주고 텍스트는 사전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색상을 흰색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을 기본값이 아니라 어두운 회색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용어 사전이라는 타이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그리고 수직 정렬도 가운데 선택하겠습니다. 높이는 100픽셀로 입력해주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겠습니다. 수평 배치 컴포넌트의 이름은 타이틀 수평 배치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수평 배치 안에는요, 레이블 컴포넌트를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컴포넌트의 이름은 타이틀이라고 새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으로 이동해서 글꼴 굵게 체크해 주고 글꼴 크기는 4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용어 사전이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어 검색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를 드래그 해주고 수평 배치 컴포넌트의 이름은 검색 수평 배치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성에서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은 가운데로 선택해주고 높이는 70픽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선택하겠습니다. 이 레이아웃 안에 먼저 텍스트 박스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텍스트 박스를 수평 배치 레이아웃 안에 드래그 해주고 컴포넌트 이름은 검색 텍스트 박스 그리고 속성에서 글꼴 크기는 21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 값은 200픽셀로 지정하도록 하고 힌트에 단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힌트가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박스와 버튼 사이에 경계를 줄 수 있도록 레이블 컴포넌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컴포넌트의 이름은 검색 경계입니다. 이 레이블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부분에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를 삭제하고 공백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해주면 버튼과 텍스트 박스 사이에 이 레이블 컴포넌트 부분이 공백으로 표시가 됩니다.
버튼 컴포넌트의 이름은 검색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속성에서 너비를 70 픽셀로 지정해주고 버튼의 모양은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검색이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래쪽에 검색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먼저 목록 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뷰에 컴포넌트 이름을 결과 목록 뷰라고 컴포넌트 이름을 바꾸어 주고 텍스트 크기 값은 25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기 여부가 체크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해제해서 목록 뷰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레이아웃을 추가해 줄 텐데요. 이번에는 수직 배치 레이아웃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배치 컴포넌트의 이름은 용어 수직 배치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에서 높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고 너비는 280 픽셀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 수직 배치 레이아웃 안에 레이블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용어 그리고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2개의 레이블을 추가해 줍니다. 레이블 1 컴포넌트의 이름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속성에서 글꼴 크기는 30으로 하고 텍스트를 삭제해서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2번은 컴포넌트 이름을 뜻으로 바꾸어주고 글꼴 크기는 20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텍스트는 삭제해서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파일 컴포넌트는 팔레트의 저장소로 이동해서 파일 컴포넌트를 찾아서 뷰어로 드래그 해주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추가가 됩니다. 이 파일 컴포넌트의 이름은 북한 용어 파일로 이름을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 용어 사전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서 북한 정보 포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서 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이용해서
북한 용어를 검색하거나 또는 북한 용어 사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또는 검색창에서 통일부 북한 정보 포털이라고 또는 웹브라우저에서 통일부 북한 정보 포털이라고 검색해서 북한 정보 포털 사이트로 이동한 다음 북한 테마를 클릭해 보면 북한 용어 사전이라는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북한 용어 사전 CSV 파일로 다운로드 할 텐데요. 여기 용어 사전에 잠시 살펴보면 제일 처음 11m 벌차기라는 용어는 축구에서 페널티킥을 뜻하는 용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로 가보면 이 페이지는 도넛을 북한에서는 가락지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파일을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다운로드 한 다음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줄에 보면 용어와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서 지운 다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파일을 다시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 형식은 계속 사용하겠습니까? 예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이 북한 용어 사전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파일을 미디어 영역에서 추가해 주면 되는데요. 파일 올리기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까 저장해둔 파일이 북한 용어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앱 인벤터에서 한글 파일은 미디어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일 이름을 여기에서 변경해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North Dictionary입니다. .csv 아까 저장해둔 파일이 있는데요. 앱 인벤터에서 한글 파일은 미디어에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하기 전에 파일 이름을 바꾸어 주어야겠습니다.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North Dictionary라고 이름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파일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미디어 영역에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